자, 최근 5년간 식품 조리 원리에 대한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잠시 보도록 합시다. 자, 앞쪽에 중복되는 부분은 건너뛰고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연도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자, 지금 보시면은 응시자 수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합격자 수, 합격률은 거의 아주 낮은 해도 있었지만은 평균적으로 약 한 70% 정도는 합격률이 나온다. 그럼 올해는 2024년은 몇 명 정도 합격자가 나올까? 시험 과목, 시험 시간은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부분. 자, 1교시 영양학, 생화학 60문항,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 60문항. 1교시에 120문제를 가지고, 자, 시간은 100분. 자, 그럼 120문제를 100분에 해결을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답안지에 마킹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한번 보시고 바로 답 마킹 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문제 한두 번을 보시고 마킹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한 문제당 30초를 넘기면 곤란합니다. 자, 30초. 그러니까 이걸 연습도 좀 하세요. 그냥 시간 넉넉하지 그러면서 나중에 답을 마킹을 못해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0초 이내에 문제 해결한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마킹까지 마치면은 그 시간은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그 다음 과목 출제 비율은 이렇게 보셨고, 자, 식품 조리 원리에 자 이제 영역별 나와 있습니다. 영역, 세부 영역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영역별로 문제가 출제되는 문제 수고요. 자, 그 다음 이게 영역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시고 여기에 퀘스천 마크 했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2019년부터 23년까지 한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두 문제, 적어도 두세 문제 나오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왔는 문제가 물었는 문제 보세요. 작년 문제, 간장 75ml는 몇 큰술입니까? 이런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또 계량컵, 자, 20회의 계량컵 사용 방법, 그 다음 19회도 조리용 계량기구 용량 지금 계속 물었잖아요. 계량, 버터 계량 어떻게 하는지 이거 다 물었어요. 그럼 5년 동안 지금 나온 문제만 한번 보세요. 이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잖아. 문제 은행식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자, 조리 기초에 적어도 이 조리용 계량기구 용량이라든지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좀 정리하고 가겠다.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 중에 지금 올해 적어도 한 두세 문제 나올 수 있다 얘기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한 문제 나온다 얘기예요. 그럼 벌써 이거 뭐 문제 나올지 내가 이거 문제 만들 수도 안 있겠나? 맞죠? 이걸 만들어 보세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구분 여러분 하시지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맞죠? 자, 그러면 목차 여셔 가지고, 자, 목차 여셔서 이거 이 중에 올해 뭐 문제가 나올지 한번 지금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제, 이런 문제 나올 것 같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만들어 보고 잠시 우리 브레이크 타임 만드는 사이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이게 잠시
자, 이어서 수분에 대해 가지고 매년 한 문제는 출제된다. 그럼 한 문제 출제된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자, 여러분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겁니다. 그럼 지금 5년 동안 나왔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2019년에 수분 활성도, 자, 수분 활성도. 그다음 2000년에 수중유적형 식품이 뭐냐? 수중유적 오일 인 워러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양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중, 물 중에 기름, 물이 대부분이고 거기에 기름이 방울방울 맺혀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수중유적 OW 오일 인 워러, 오일 인 워러. 거꾸로 한다면은 워러 인 오일. 자, 그러면 수중유적, 물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뭐 우유,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스크림에 기름이 많아요, 물이 많아요? 마요네즈에 기름이 많을까, 물이 많을까? 뭐가 많은지는 계산 한번 찾아보시고, 뭐 어찌되었든지, 자,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 그렇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데 물 분포가 대부분 속에 기름 방울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이냐, 아니면 기름이 대부분인데 그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섞였잖아, 그 얘기예요. 그럼 대표적인 워러인 오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버터, 마가린이잖아. 버터, 마가린 이외에 나머지는 수중유적형입니다. 그럼 정리됐습니까? 그 다음 자유수, 결합수. 수분 활성도 나오면 자유수, 결합수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작년에 식품 수분 활성도 그래프에서 여러 곡선을 주고 그 중에 효소 활성에 대한 곡선이 무엇이냐, 이걸 물었습니다. 이거 매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키워드 딱 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딱 정리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확률은 거의 합격권 내에 들어갔습니다. 합격권 내에. 어렵지 않죠? 자, 어떤 문제 나왔냐 보자. 자, 식품 수분 활성도 그래프 곡선에서, 자,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가로축이 수분 활성도, 세로축이 반응 속도. 자, 수분 활성도 그래프 줬을 때 수분 활성도 0.25 정도 영역에 점선을 하나 그렸죠. 그 다음 0.8 영역에 점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0.25보다 작은 수분 활성도를 1영역, 0.25에서 0.8까지를 2영역, 그 다음 0.8 이상 3영역,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자, 이거 그래프에 지금 보시면은 등원 흡석 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가라고 되어 있는 이 곡선이 뭐냐, 이 얘기입니다. 효소 활성 곡선입니다. 효소 활성 곡선. 자, 이 그래프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1, 2, 3 영역의 수분 활성도 영역에, 자, 유지산화 1영역과 2영역 초반에 유지산화 최저값을 보입니다. 반응 속도가 높다, 빠르다는 얘기는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지산화를 억제시키려 그러면은
자, 이 영역 초반에 약 0.3 뭐 4 정도 이렇게 수분 활성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0.34 수분 활성도 떨어뜨리는 거는 거의 정말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지산화 방지시키려고 그러는 거는 수분 활성도 가지고 컨트롤 한다는 거는 거의 어렵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유지산화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산화 방지제, 산화 억제제, 화학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름, 들기름 좋다고 그러는데 짜놓고 몇 달 두고 먹고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금방 나오잖아. 이 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짜서 드세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여기서 물었는 가 영역이 뭡니까? 이선이잖아. 이선. 효소. 자, 효소 반응이 진행되는, 그 다음 가수분해 반응이 자 이선입니다. 가수분해. 그리고 자 0.8 이상 되어야만 적어도 일어나는 반응들 나옵니다. 여기에 자 세균은 0.9 이상 되어야 세균은 살 수가 있습니다. 세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자 효모, 그 다음 나오는 것이 0.80, 약 0.8 이상 되어야 나오는 게 이게 곰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곰팡이 방지 억제시키려고 그러면 수분 활성도 0.8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 그 다음 1, 2, 3 영역의 수분은 과연 물 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을까? 자, 이걸 우리 식품화학에서 상세하게 한번 봤습니다. 보셨죠? 자, 그걸 한번 봐두시고 자, 이 그래프하고 연결을 시키세요. 근데 5년 동안 출제된 문제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제 출제 안 됐죠? 안 됐잖아. 그러면 그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수업 속에 배웠는 것들은 적어도 한번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수분에서 한 문제 나온다. 이거는 벌써 맞추고 들어가잖아. 맞죠? 맞추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 탄수화물인데 여기에서 일단 1교시 브레이크 끊고 진행하도록 할게요.